강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교재는 먼저 리눅스 마스터 1급 정복하기라는 교재를 사용합니다. 밑으로 쭉 내려와 보시면 교재가 필수예요. 이 교재의 내용 상당히 자세하고 많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필기하시는 거가 낫겠다라고 이렇게 썼는데요. 개인 취향에 따라서 노트를 따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별도의 필기는 필요합니다. 교재도 필요하고요. 다음 프로그래밍 도구는 버추얼박스와 CentOS 7 이렇게 두 개를 적어 놓았는데요. 여러분들이 둘 다 못 들어보셨어도 상관없습니다. 저희 수업 시간에 차근차근 다룰 거예요. 버추얼박스는 윈도우상에 그냥 돌아가는 보통의 설치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윈도우상에서 다른 운영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돌려볼 수 있어요. 그럼 다른 운영체제로는 우리가 뭘 돌릴 거냐 하면 CentOS 7이라는 리눅스 운영체제를 돌릴 겁니다. 그리고 버추얼박스를 깔아서 거기에 CentOS 7 올려서 운영하는 그 방법은 수업 시간에 자세히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부담 없이 제 말을 그냥 한번 쭉 들으시면 됩니다. 평가 방법은 어, 흔히 많이 짜여진 구조죠. 중간, 기말 각각 30%씩 필기 시험으로 봅니다. 필기 시험으로 보고 리눅스 마스터 1급 시험 형식이 반 정도, 그리고 나머지 반 정도는 수업 시간에 한 개념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주관식 출제를 냅니다. 나머지는 출석 20%, 과제 20%. 그리고 매 강좌마다 강의가 끝난 날 이 서비스 가상 강좌 강의 자료에 제가 사용한 강의 중에 사용한 이 PDF 파일을 올려드립니다. 여기까지로 개략의 소개가 끝났는데요. 추가로 이 교재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 교재는 제목을 한번 봅시다. 리눅스 마스터 1급 정복하기라고 되어 있죠. 리눅스 마스터라는 자격증 시험이 있습니다. 이 자격증 시험이 2급과 1급 이렇게 있는데요. 이 급수에 따라서 2급은 조금 난이도가 낮은 거, 1급은 난이도가 높은 거인데요. 실제로는 조금은 아니고 2급은 좀 쉬운 편이고 1급은 많이 어려운 편입니다. 합격률도 많이 낮아요. 그래서 지금 이 교재는 1급에 도전하기 위한 교재입니다. 그래서 리눅스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교재를 선택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요. 이 교재 입장에서는 리눅스 마스터라는 자격증에 관심 있는 사람이 선택한다고 생각한 교재예요. 즉 무엇이냐면 리눅스에 대한 흥미 유발 이런 면에 있어서는 배려가 적은 책입니다. 반면에 아주 충실한 수험서에는 가까워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리눅스 마스터 시험이 1년에 2번씩 치러지는데 1년에 한 번씩 꾸준히 개정판을 내면서 충실한 수험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어떤 공부하기 매끄럽게 흥미 유발을 시켜주는 그런 면에서는 좀 배려가 적다. 대신에 충실한 수험서 역할을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시작해 주십시오. 이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파트 1 리눅스 시스템의 이해의 1장에는 리눅스의 개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리눅스라는 것이 운영체제의 일종이죠. 그렇기 때문에 운영체제라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이해를 하고 운영체제의 종류, 역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그 역사나 역할 안에서 리눅스 시스템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1.1에서는 특별히 리눅스에만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운영체제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리눅스가 당장 안 나오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운영체제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봅시다.
운영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죠. 운영체제란 무엇이냐? 가장 간단한 표현으로는 하드웨어하고 사용자 중간에 있는 것입니다. 노트북을 구매했을 때 대부분 요새 윈도우스 시스템을 어, 탑재를 해서 구매를 하시죠. 그런데 윈도우 탑재 안 하고 구매해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럼 윈도우가 탑재되지 않은 노트북을 구매했을 때는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OS가 없는 하드웨어라는 것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운영체제라는 것이 제일 먼저 하드웨어 위에 제일 먼저 탑재가 되어서 어떤 일을 해주느냐? 내려와 봅시다. 하드웨어를 관리하면서 사용자하고 인터페이스를 해줍니다. 사용자하고 인터페이스 하는 것을 UI라고 하죠. 유저 인터페이스. G는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고 UI를 해주고 그 다음에 좁은 의미에서 지금 한다는 얘기가 있죠. 하드웨어와 응용 프로그램 간의 다리 역할을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러한 하드웨어들을 관리하면서 응용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대로 알아서 배분을 시켜줍니다. 응용 프로그램 여러 개가 또 심지어는 여러 사용자가 한꺼번에 하나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붙어서 어떤 일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럼 그렇게 할 때 CPU, 메모리, 하드디스크 등을 다수의 사용자, 다수의 응용 프로그램이 동시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배분을 해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리, 배분하는 역할을 운영체제가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가장 좁은 의미에서 운영체제의 본연의 역할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넓은 의미에서는 이 좁은 의미에서의 운영체제라는 것은 리눅스에서는 커널만 해당합니다. 그런데 커널만 가지고는 사용하기가 매우 불편해요. 그 위에 여러 가지 유틸리티에 해당하는 것들을 올려야 되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미들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커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사용자 편의를 위한 미들웨어들, 또 추가로 응용 프로그램들, 기본적으로 설치돼서 같이 제공되는 응용 프로그램들, 이런 것까지 전부 얹혀진 것을 OS다.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에서는 하드웨어만 관리하면 되고 커널, 넓은 의미에서는 커널 플러스 미들웨어들까지 다 합해서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운영체제의 발전에 GUI라는 용어가 새로 나왔죠. 원래는 유저 인터페이스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래픽 요소를 가지고 있건 안 가지고 있건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우스를 이용하고 그래픽적인 요소를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사용자들이 사용하기가 편하죠. 물론 관점에 따라 다르기도 한데요. 처음에 마우스가 등장했을 때는 마우스 사용에 대해서도 불편함을 느꼈겠죠. 키보드만 사용하다가 이렇게 움직이는 마우스를 사용하게 된 것이. 그런데 지금은 마우스 사용은 전문가가 아니라도 누구나 하는 이런 유저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GUI를 모두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화를 지원한다라고 했는데 한 사람이 PC를 사용할 때 상당 부분이 항상 유휴 자원이에요. CPU이건 메모리이건. 그래서 가상화를 지원해서 이러한 유효 자원을 조금 더 높은 퍼센테이지까지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을 가상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바일 운영체제, 이것은 모바일이라는 것은 PC가 아니다. PC가 아니다. 플러스 움직여 다닐 수 있는 곳에 들어가는 운영체제다라는 뜻으로 모바일 운영체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웹 OS, 웹 기능에 포커스를 맞춘 OS겠죠. 대표적으로 크롬 OS라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기존에 우리가 컴퓨터 운영체제라고 하면 서버냐 데스크탑이냐 개인용 데스크탑이냐 이거에 포커스를 맞췄었는데 서버나 개인용 PC 말고도 모바일이라는 형태도 있고 웹 OS 형태라는 형태도 있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럼 다시 요 전전 슬라이드에서 나왔지만 운영체제가 그럼 하는 역할은 뭐냐? 전전 그 슬라이드에서 한 가장 원초적인 역할은 하드웨어 자원 관리 플러스 UI를 해준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컴퓨터 하드웨어를 제어한다. 프로세스 간 작업 순서를 결정한다. CPU 관리를 잘한다라는 얘기겠죠. 프로그램 실행을 제어하고 메모리와 파일 관리를 한다. 이것도 역시 자원 관리에 속하는 것이죠. 사용자들 간의 자원 공유를 지원한다. UI와 하드웨어 관리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준다라는 얘기죠. 입출력 기능 제공하고 응용 프로그램의 작성과 실행을 지원한다. 기타 편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지원. 이렇게 포괄적인 이것은 넓은 의미에서의 운영체제의 역할을 전부 나열한 것입니다. 다음은 최근 운영체제의 주요 기능을 살펴봅니다. 여기서 최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태초의 운영체제 이후를 최근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러한 기능들을 어, 요 즈음에 운영체제들은 전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중 사용자를 지원한다. 멀티태스킹을 지원한다. 태스크가 하나라는 것은 프로그램 하나만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에. 지금은 상상할 수가 없죠. 어, 강력한 네트워크 기능을 지원한다. 이것도 웬만한 인베디드 시스템들도 전부 네트워크는 지원해요. GUI도 거의 대부분 지원하죠. 일부러 서버용이어서 GUI를 내리는 경우는 있어도 GUI를 아예 제공하지 않는 OS는 거의 없을 정도로 어, 광범위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층적인 파일 시스템을 운영한다. 이것은 리눅스에서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가상 메모리를 지원하고 고성능의 프로세서에 최적화되어 있다. 즉, 성능이 낮은 프로세서를 잘 지원하는 것이 유능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었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때는 성능이 낮은 프로세서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고성능의 프로세서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최적화해서 이 고성능 프로세서의 기능을 최대한으로 활용해 주는 것이 OS의 기능이 되었습니다. 개방형 운영체제를 사용한다. 이것은 윈도우스에는 해당 안 되고 리눅스에 해당되겠죠. 뛰어난 이식성을 지원해야 하고 가상화 기술을 대부분 지원하고 있다. 운영체제의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초창기에 운영체제 자체가 없이 어떤 스위치에 의해서 입력을 넣으면 정해진 일을 쭉 처리하는 이런 컴퓨터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단일 흐름의 처리를 한다라는 것은 동시에 두 개의 흐름이 있지 않다라는 얘기겠죠. 두 개의 프로그램이 동시에 수행되지 않는 단순 숫자 처리 단계가 있었고, 그 이후에는 두 개 이상의 흐름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는 상태. 그럼 두 개 이상의 흐름을 유지하는데 CPU는 아직 하나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CPU를 시분할해서 나눠서 쓰는 방식이 되겠죠. 다음은 다중 모드 시분할에 의해서 실시간 처리까지 하는 시스템이 나오게 되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네트워크 기반의 분산 처리 방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나왔죠. 분산 처리라는 것은 서버 클라이언트 모델에 의해서 서비스하는 컴퓨터 따로, 사용자를 대하는 클라이언트 컴퓨터 따로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어도 처리해주고 서비스 받고 이런 것이 가능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분산해 있는 컴퓨터에서 한 가지의 커다란 일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분산 병렬 처리 시스템이 나오게 됩니다. 최근의 일로 모바일과 인베디드 시스템이 나왔는데요. 두 가지 다 비슷하게 생각이 되지만 모바일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기기에 탑재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강조한 것이고요. 임베디드라는 것은 어떤 전용 기기에 탑재하는 운영체제다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집에 어떤 셋탑박스가 있잖아요. 그 셋탑박스의 경우에는 모바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임베디드라고 우리가 생각하겠죠. 그것은 어떤 전용기기, 특별한 일을 하게 만들어진 전용기기이기 때문에 임베디드라고 하고, 갖고 다니는 핸드폰이나 기타 등등의 갖고 다니는 기기에 들어가는 운영체제는 모바일 운영체제라고 하게 되겠죠. 그럼 운영체제의 역사에 이어서 운영체제의 종류라고 나왔는데요. 이것도 역시 등장 순서대로 늘어놓았기 때문에 역사를 볼 수 있는 또 다른 페이지이기도 합니다. 서버 운영체제가 유닉스라는 시스템으로 선을 보이게 되었죠. 그 다음에는 데스크탑 운영체제, 우리가 각자 집에다 놓고 사용하는 그 데스크탑 운영체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들고 다닐 수 있는 기기에 탑재하기 위한 모바일 운영체제가 나오게 되고요. 전용 기기에 설치하기 위한 인베디드 운영체제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 교재에서는 제목으로 인베디드 운영체제 이렇게 하지 않고 스마트 TV와 IVI를 소개하고 있어요. 요것을 합해서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 다음에 더 최근에 웹 기반 운영체제가 등장하게 되었죠. 이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지금 11페이지를 할당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운영체제를 종류별로 나열을 해보았죠. 그 종류별로 한 가지씩 짚어가는 겁니다. 먼저 서버 운영체제로서 유닉스라는 운영체제를 소개합니다. 유닉스는 리눅스를 태동시킨 근원이 되는 OS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리눅스하고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리눅스를 유닉스의 계열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다중 사용자와 다중 작업을 지원하고 강력한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있고, 계층적 파일 구조를 가지고 있고 가상 메모리와 공유 라이브러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그런데 리눅스가 그대로 이어받았어요. 왜냐하면 리눅스는 유닉스의 기능을 구현해서 공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닉스하고는 다르지만 어, 정책상으로 다르지만 이러한 유닉스의 특징들을 리눅스도 그대로 이어받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유닉스는 그 이후 두 가지 계열로 나뉘어져 가고 있다. 시스템 V 계열과 BSD 계열. 시스템 V는 상업적인 목적을 가진 업체들이 이어가고 있고, BSD 계열은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뻗어나가고 있어요. 이 두 개의 계열 이름과 상업적, 비상업적이라는 특징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버 역할도 할 수 있지만 데스크탑으로서 널리 사용되는 운영체제 두 가지입니다. 모두들 알고 계실 거예요. 윈도우스 아주 많은 데스크탑에 깔려 있죠. 맥도 마찬가지고요. 리눅스도 데스크탑 운영체제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리눅스를 데스크탑으로 이 두 가지보다는 조금 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은 모바일 운영체제인데, 모바일 환경이라는 것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동 가능한 기기에 탑재하는 운영체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배터리가 필수겠죠. 전선을 꽂을 수가 없으니까 PC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사양이라고 하지만 요즘은 그래도 사양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휴대폰만 보셔도 알 거예요. 무선 기반의 통신을 지원을 반드시 해야 되겠죠. 이동성을 가지기 때문에 멀티미디어 지원도 많이 하고요. 적용 영역에는 핸드폰에서부터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모바일 운영 체제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안드로이드를 먼저 설명을 잠깐 했어요. 안드로이드는 2005년에 구글이 인수하면서 본격화되었다. 그 이후에 어떠한 과정을 거쳤다라는 것이고요.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소스를 개방하고 있죠. 어, 주변 기기하고 호환성이 좋고 다양한 어플이 존재한다라는 특징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내부가 전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보안 취약성을 가질 수가 있겠고 또 어, 다수의 제조사가 수정해서 탑재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통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고 있겠죠. 안드로이드는 지금 대표적인 모바일 운영체제여서 하나만 따로 떼어서 한 페이지를 할당한 것이고요. 이제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 보면 이렇게 많은 리눅스 기반의 모바일 운영체제가 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모바일 운영체제에서는 다른 종류는 안 나오고 리눅스 기반만 나와 있는 걸까요? 모바일 운영체제 내지는 인베디드 운영체제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서버나 데스크탑에 비해서는 기기의 가격이 한 10분의 1 이상 이렇게 아주 싼 기기들이죠. 그렇게 싼 기기에 운영체제를 유료 운영체제를 넣기가 부담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모바일 내지는 인베디드 운영체제로서는 특별히 더 리눅스가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대부분 리눅스 기반의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바다, 마이모, 모블린 등등 이 밑에까지 이런 OS들이 리눅스 기반의 모바일 운영체제다라는 것을 이름과 함께 이 소속을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내는가 하면 모바일 운영체제가 아닌 것 내지는 어, 운영체제의 종류가 다른 것을 고르게 하면서 모바일 운영체제들 여러 개에다가 웹 OS를 하나 끼워 넣는다던가 아니면 리눅스 기반의 운영체제가 아닌 것은 이렇게 하면서 리눅스 기반의 운영체제들 뭐 안드로이드 포함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운영체제들 섞어서 놓고 리눅스 기반이 아닌 운영체제를 하나 넣어 놓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이름들과 이것들이 리눅스 기반의 모바일 운영체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은 인베디드의 일종으로 스마트 TV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TV가 스마트하다라는 것은 TV 기능에 인터넷 기능이 더해졌다라는 말로 통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 TV를 한다 하는 제조업체에서는 다 각자 자신의 스마트 TV를 이렇게 내놓았죠. 예,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름은 타이젠은 요 앞에 모바일하고도 같은 이름을 쓰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구글, 애플 헷갈릴 수가 없죠. 웹 OS라는 것도 스마트 TV에 올라가고 있다. IVI라는 요것도 인베디드의 일종이죠. In-Vehicle Infotainment라고 해서 차 내에서 필요한 모든 장치들의 모음이면서 그 장치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들, 운영체제들의 모음이기도 하죠. 그래서 IVI의 종류로는 MS에서 내놓은 것도 있고 또 QNX 소프트웨어라는 곳에서 내놓은 QNX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제니비라는 것은 리눅스 기반의 운영체제고 안드로이드 당연히 많이 사용되고 미고 타이젠 방금 전에 나온 리눅스 기반의 운영체제들이에요.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QNX입니다. 왜냐하면 MS에서 만들어낸 윈도우스 이름 들어간 운영체제를 보면 우리가 이게 리눅스 기반이라고 착각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QNX라는 것은 특별히 따로 기억하지 않으면 이게 리눅스 기반의 운영체제가 아니다. 유닉스 기반의 운영체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이름만으로 봐서는. 그래서 요거는 특별히 따로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제니비라는 것도 앞에서 나온 많은 다른 이름들하고 다르게 이것들은 모바일, 요것은 제니비는 IVI의 일종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웹 운영 체제에서는 가장 선두이자 많은 부분을 크롬 OS가 차지하고 있죠. 웹 운영 체제라는 것은 웹 브라우저 기반으로, 왜냐하면 많은 일들이 웹상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웹만 접근이 가능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웹 운영 체제를 내놓게 됐어요. 웹 브라우저 기반으로 동작하는 가상 운영 체제다라고 알고 계시고 이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